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과 어울리는 작품을 골라봤어요. 제목이 피아노 치는 여자라는 소설이고요. 엘프리드 옐리네크라는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유대계 오스트리아 작가이시고요.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하면서도 도발적인 성묘사 때문에 격찬과 비난을 동시에 받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피아노 치는 여자는 영화 피아니스트의 원작으로 또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오늘 이 소설로 만나는 피아노 치는 여자 어떤 느낌이실지 기대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고민을 잠시 했었었는데 이 본문이 너무 선정적이어가지고 제가 읽을 자신도 좀 없거니와 또 들으시면서 많이 놀라실 수도 있겠다 생각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마침 금요일이랑 조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서 다시 이렇게 봤더니 또 그냥 지나치기에는 주제도 그렇고 좀 생각해 볼 거리도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이 피아노 치는 여자라는 소설이 그녀의 북살롱과 만나게 된 오늘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섹스에 몰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성욕일까? 아니, 그 이상이다. 이 세상에 둘만 있다는 경험, 그리고 완전히 자신이 현재를 호흡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 사랑하는 남녀가 섹스에 몰입하는 진정한 이유다. 두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격정적인 섹스에서는 일말의 불안감도 남아있지 않는 법이니까. 뜨겁고 거대한 모닥불 앞에서는 차가운 눈발도 그 종적을 감추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일까? 이별을 앞둔 연인들은 서로를 격정적으로 쓰다듬으려고 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수록 우리는 현재에 몰입하여 삶을 향유하고 싶어진다. 마침내 거친 호흡과 몸부림으로 성적인 희열이 극에 도달했을 때 여인들은 지금 함께 있을 수 있는 현재를 소중하게 만끽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것은 신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사랑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며 인간적이고 에로틱한 사랑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인 셈이다. 사랑이 현재를 호흡하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가장 소중한 감정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불행히도 여기 에로틱한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없도록 사육된, 그렇게 양육된 길러진 어느 여류 피아니스트가 있다. 그녀는 사실 에로틱한 사랑만이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결정적인 계기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젊은 제자의 격정적인 애무도 그녀의 몸을 이완시키는데 실패할 정도다. 그녀의 몸, 그녀의 성기는 이제 완전히 말라버린 것이다. 책 속의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클레머가 아직도 분주하게 그녀의 성기 안에서 손을 놀리는 동안 에리카는 그의 성기를 팔 하나 간격을 두고 잡고 있다. 에리카는 클레머에게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가버릴 테니 그만 멈추라고 한다. 에리카의 갑작스러운 의지가 그에게는, 클레머에게는 그리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가 아니기에
그녀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다. 그의 머리는 분노와 또 열정으로 멍청해진 모양이다. 클레머는 자신이 뭘 잘못 들었나 하고 멈칫한다.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음악사를 살펴봐도 다른 곳을 들춰봐도 구해야 하는 남자가 그냥 그렇게 쫓겨나는 법은 없다. 에리카는 걸어가면서 그녀의 아랫도리 끝에 있는 구멍을 증오한다. 예술만이, 오직 음악만이 달콤함을 무한히 약속해준다. 조만간 아랫도리의 부패는 더 진전되어 더 많은 신체 부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고통 속에서 죽고 마는 것이다. 에리카는 섬뜩함을 느끼며 자신이 175cm 길이의 크고 무감각한 구멍이 되어 관 속에 누운 채 흙이 되어 버리는 것을 상상한다. 에리카가 경멸하고 소홀히 했던 그 구멍이 이제 와서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지금 그녀에게 이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다. 제가 조금 이리저리 살을 붙여서 읽어보았어요. 네, 영화로 더 유명한 알프리드 옐리네크의 소설 피아노 치는 여자 문학동네에서 번역이 되어서 나왔었는데요. 이 소설의 가장 관능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을 읽어 드렸습니다. 피아노 선생인 에리카는 금발의 잘생긴 공대생 제자 클레머의 성기만 붙들고 있을 뿐 그와 사랑을 나눌 생각은 하지 않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모르고 또 느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어머니 때문이었죠. 이 책 속에서 지목하고 있는 그 원인은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정확히는 어머니의 사육 때문이라고 할까요? 사육이란 말이 좀 거시기 하죠. 어머니의 양육 때문이라고 할까요? 어머니는 어린 에리카에게 클래식 음악의 길로 나아가라고 오직 예술만이 달콤함을 무한히 약속한다고 가르쳤어요. 오랜 동안. 그래서 에리카는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금씩 그 세뇌로부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예술만이 달콤함을 무한히 약속한다. 이것은 단지 명분이었고요.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어린 딸이 밥벌이 노릇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돈을 벌어오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중요했어요. 비록 딸이 위대한 피아니스트는 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기대처럼 에리카는 이제 30대 중반의 노처녀 피아노 선생으로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었죠. 일찍 죽은 남편 대신에 딸 에리카가 어머니의 경제를 또 어머니와 에리카 이 두 모녀 패밀리의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거니까요. 어머니가 양육한 대로 어머니가
기대한 대로 잘 성장을 해준 거죠, 에리카가. 그렇지만 언젠가 에리카는 사랑에 빠져 어머니를 떠날 수도 있죠. 에리카의 어머니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벌이도 없이 노후를 홀로 보낸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에리카를 어린 시절부터 아주 철저하게 세뇌를 시킨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에리카를 키워왔던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 어머니는 에리카에게서 성적인 본능과 감각을 제거해야만 했어요. 이성에 대한 그런 욕망과 사랑이 자라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원천봉쇄 하도록 에리카를 키웠고요. 성욕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와 그것이 사랑으로 꽃을 핀다면 에리카가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노후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걸 예방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탐내는 젊은 제자 클레머의 존재가 에리카에게서는 어쩌면 마지막 구원의 밧줄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사육, 딸을 세뇌시키는 것이 성공한 것인지 잘 완성이 된 것인지 읽어드렸던 그 원문의 느낌처럼 에리카는 클레머라는 남성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아니,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이미 아니었던 거죠. 구멍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성기는 에리카의 몸, 그러니까 그녀의 몸, 나아가 그녀의 실존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에리카의 성기는 젊은 건강한 남자 앞에서 전혀 기능하지를 못하죠. 무감각이 온몸으로 확산된다는 두려움을 에리카는 느끼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잘못되어 왔다는 것을 깊게 자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원인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미움이죠.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겠어요. 미움과 슬픔이 같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발생하는 슬픔, 바로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죠. 인간은 기쁨을 지향하고 슬픔을 지양하는 존재다. 슬픔을 피하려는 존재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대상을 멀리하고 소멸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에리카는 그 미워하는 대상 어머니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그 방법은 클레머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누구라도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미 그녀의 아랫도리는 부패하였고, 아랫도리의 부패는 온몸에 퍼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온몸에 만연되어 있는 그 불감증, 그런 상태로, 그런 몸으로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을지 이제 안타까운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태에서 에리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남아 있을까요? 어머니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남성을 만나 어머니를 떠나는 것, 그것은 이미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방향을 돌려서 어머니와 부딪혀야죠. 직접 부딪혀서 그 관계를 풀어내야겠죠. 어머니, 나는 지금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어머니, 그것에 대해 이 말에 책임감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제 인생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한탄을 풀어놓아야 할까요? 결국 에리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자신이 그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일밖에 없습니다. 깨우쳐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의 소유물이 되지 않으려고 에리카가 선택한 것은 너무 또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어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현장을 어머니가 목격하도록 연출을 하게 됩니다. 에리카가 클레머를 선동해서 자기 집에 난입하고 자신을 감금하고 구타하도록 유도한 건 바로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였어요. 감금과 폭력 앞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통제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장면을 목격함으로써 자신의 딸 에리카를 소유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저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저 젊은 남자라는 그런 각성, 그런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에리카가 꾸미게 된 거죠. 자, 책 속의 문장 좀 읽어 드릴게요. 에리카는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며 되는 대로 빌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이 비명을 듣고 그에게 육중한 분노를 터뜨린다. 남자가 딸에게서 더 이상 어머니가 지배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새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동물적인 공포가 어머니를 사로잡고 있다. 네, 이런 극단적인 조치로 에리카는 어머니를 멀리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겠죠. 한때 어떤 남자에게 자식에 대한 소유권을 잠시간 빼앗겼다고 해서 어느 어머니가 자기 소유권을 순순히 포기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소유권이 더 공고화하면 했지, 이를 계기로 더 그 소유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면 됐지, 약해질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죠. 심지어 지금 어머니는 새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동물적인 본능마저 되찾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결국 어머니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에리카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선택을 또 다시 에리카가 취하게 될런지, 칼로 자해를 한 뒤 피를 흘리며 남의 시선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에리카의 모습에서 우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소설 속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에리카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 그녀는 집으로 향한다. 그녀의 걸음은 차츰 빨라지고 있다. 어머니를 죽이는 것으로 에리카는 빼앗긴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아마 그것도 힘들 겁니다. 이미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딸을 양육이 아닌 실제 사육을 함으로써 에리카를 내적으로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프로이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이미 어머니는 에리카의 내면에 그녀의 초자아로서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이미 어머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 어머니가 세뇌시킨 그 이야기들이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가치와 원칙과 양심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면에 군림하는 초자아로서의 어머니를 죽이지 않는 한 에리카는 결코 자유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사실 현실의 어머니는 에리카에게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처지잖아요. 이미 노쇠하여 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할머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노인, 바로 이 늙은 여자가 그녀의 어머니였으니까요. 어머니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에리카는 아무것도 좋아진 것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또 한 번 더 짓누를 거고요. 평생 그 죄를 지은 마음을 이고 안고 살아야 하는데 그 생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에리카는 어머니를 죽였더라도 아무것도 좋아진 것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죽여야 하는 것은 자기 내면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자기 내면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에리카는 아마 절망하게 되겠죠. 어머니를 죽인 죄를 깊이 되돌리고 싶더라도 방법은 없을 것이고, 내가 이 정신으로 극복했어야 할 일을, 이 약하디 약한 내 어미를 상처 주고 돌아가시겠다는 표현은 맞지 않네요. 죽였다는 그 상태면 아마 온전히 제정신으로 생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결국 이 이야기에서는 본인이 죽어야, 자기 내면의 어머니를 죽이는 길, 본인이 죽는 방법을 택해야, 그래야 비로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인생에 대한 그냥 엄청난 공허함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고 이 잔인한 인간의 운명이여 외치게 되지 않을까요? 씁쓸한 소설이에요. 이런 스토리니 제가 좀 망설여지지 않았겠어요? 그쵸? 이 엘프리드 옐리네크라는 작가님은 유대계 오스트리아 작가시고요. 페미니즘 색깔이 강한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셨습니다. 이 소설 피아노 치는 여자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아주 자극적인 그런 소재를 가지고 그녀가 우리에게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무엇일까요? 에리카에게 있어서의 본인이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이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있을걸요? 그것이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지 싶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당신의 그 시도는, 노력은 어땠습니까? 라고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함께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 만약에 도전하셨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을 하셨다면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인가요? 자유로우십니까? 이런 질문도 던지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죠. 당신은 누군가에게 에리카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는 아니십니까?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자기에게 어떤 마음에 미안을 하나 걸쳐놓고 사실은 어쩌면 악일지도 모르는 그런 악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이런 질문도 또 던지는 것 같고요. 어쩌면 당신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 당신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 아니면 당신을 몹시 괴롭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조종하는, 움직이는 그 뒤에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그를 움직이는 그 힘, 그 기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알고 있나요?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를 혹은 그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생각들을 해보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런 여백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소설이 아닌가 해요. 뭔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어서 멍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작가가 주고 싶었던 건 멍해 있는 것을 바라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또 멍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충격적이어서, 내가 이런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라는 그 역할로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이런 일을 행해왔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계속 가면 이런 자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소설 속 스토리와 결말과는 다르게 저는 에리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유를 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과거로부터 훨훨 날아 오르는 그 계기들을 어머니가 아닌 그 외부로부터 어떤 그런 좋은 자극과 계기들을 찾아서 훨훨 날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래 보아요. 그것이 결국 또 어머니에게 남아있던 그 본인의 마음에 뭐 이식하셨을지 아니셨을지는 모르지만 그 빚이랄지,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다 할 때 그 빚이요, 그 빚이든지 아니면 혹은 회한이 될지, 그런 것들을 탕감해주는, 그런 것을 줄이는 일이 바로 이 딸 에리카가 스스로 극복하고 훨훨 날아오르는 걸 거예요.
물론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몫만큼만 주신다잖아요. 그 생의 고통과 가혹함은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온다고 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이겨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한 주인공 에리카 그녀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소설의 결말과는 다르게요. 그 용기를 붙들고 용기의 끝자락을 놓치지 말고 훨훨 날아올라야 해요. 내가 날기를 포기하면 주저앉을 것이요, 내가 날기를 원한다면 끝자락을 붙잡고라도 날아오를 수, 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미셸은 소설의 결말을, 다른 결말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이 피아노 치는 여자, 이 우아하게 피아노 치는 여자를 상상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소설을 한 편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반전이 있는 그런 금요일 되기를 바라볼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